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동하는 데이브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자, 여러분들 발바닥 내재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제가 몸신에 나왔을 때 휜다리를 다시 곧게 펴는 영상에서 제가 발바닥의 내재근 운동을 한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발바닥의 내재근은요, 우리 손바닥이나 아니면 발바닥 쪽에 있는 내재근을 뜻합니다. 내재근은요, 발바닥에 있으면요, 외재근이 있고 내재근이 있습니다. 자, 외재근은 말 그대로 외부에서 발바닥 안쪽으로 들어오는 근육이고요, 내재근은 발바닥 안쪽에서만 존재하는 근육입니다. 자, 근데 이 내재근은요, 국소 안정성을 제공을 하는데 발바닥 내에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발바닥 중심을 잡고 서 있거나 아니면 한 발로 중심을 잡고 서 있을 때 발바닥 안쪽에서의 안정성을 1차적으로 제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1차적인 안정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바로 다른 부위에 전가가 되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이 발바닥의 내재근을 발바닥의 코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코어는 바로 핵심이잖아요. 발바닥의 내재근이 탄탄하게 잘 중심이 잡혀 있으면 발바닥의 중심, 바로 즉 코어가 탄탄하게 잡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내재근은 여러 겹으로 층층이 쌓여져 있는데, 이 내재근이 탄탄하신 분들은 발바닥의 아치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대체 이 내재근이 누구나 다 크고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럼 대체 우리는 이 내재근이 왜 약화가 되는 걸까요? 정답은요, 바로 우리가 딱딱한 신발을 신거나 아니면은 작은 신발을 신었을 때입니다. 자, 딱딱한 신발이라고 하면 구두를 예로 들 수 있겠죠. 딱딱한 신발을 신게 되면요, 우리가 보행을 할 때 이렇게 발바닥이 늘어났다가 수축했다, 늘어났다 수축했다, 이 동작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발바닥 내재근들에 대한 탄성이 오랫동안 잘 유지가 될 수 있는데, 딱딱한 신발을 신게 되면은 구두는 바닥이 잘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럼 발바닥의 움직임이 수축과 이완을 계속 원활하게 반복해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발바닥이 수축과 이완을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니까 발바닥 내재근에 대한 기능이 퇴화되기 시작을 하고요. 작은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발이 늘어났다 수축했다를 반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발바닥의 기능이 같이 저하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발바닥 내재근의 기능이 저하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의 무지외반증도 야기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족저근막염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의 활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평발을 야기시키죠. 근데 이러한 형태로 발전되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 보행에 문제를 주기 시작을 해요. 이런 발바닥의 내재근들이 활성화돼서 1차적인 안정성의 기능을 찾지 못하면은 다른 부위로 전가되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종아리로 전가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말초신경계의 시스템이 혼란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발바닥에서 알아서 스프링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 일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종아리로 전가되기 시작을 하면서 종아리 쪽에 너무 과한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종아리도 빨리 굳게 되고, 그 다음에 하지에 대한 부종도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특히나 또 근골격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거는 무릎이 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발목과 무릎의 앵글이 같이 벗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고관절과 골반이 같이 틀어지기 시작을 하죠. 골반이 회전을 하거나 아니면 무릎이 안쪽으로 돌거나 하면서 그게 척추를 따라서 목까지 같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발이라고 하면 하찮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발, 막 더러워, 막 이렇게. 자,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 운동을, 이거는 신발 신고서 신발 안에서도 꾸준히 운동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2주 동안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발바닥의 안정성도 상당히 많이 좋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보행을 할 때 발바닥의 중심이 잘 잡히기 시작을 하면서 다른 운동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특히 스쿼트나 런지를 할 때도 발바닥 내재근이 오히려 우리 대퇴사대근의 근신경을 훨씬 더 원활하게 타겟팅해서 운동을 효율적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이 운동으로 여러분들 근골격계를 잘 유지시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운동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회복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발의 발가락들을 넓게 좌우로 쭉 벌려주세요. 발가락 벌리기 동작이 잘 안되는 분들은 먼저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끼우고 연습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가동 범위를 넓히면서 나중에는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계속 반복해 봅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저처럼 발가락을 오므리면서 발등을 당겨주세요. 이때 발바닥 전체가 오므려져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 볼게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잠깐 쉬어주세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볼게요. 이제 제자리에 선 상태에서 발바닥을 한번 오므려 볼게요. 이 동작은 발가락을 오므리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 면에 집중을 해서 발을 오므려 줍니다. 이때 발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뒤집는 분들이 계신데 발의 안쪽 면만 이렇게 들려서는 안 됩니다. 화면에서처럼 발의 바깥날까지 확실히 굽혀주세요. 이 점 유의하면서 계속 반복해 봅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발가락 운동을 해볼게요. 서 있는 상태에서 엄지발가락만 들어줍니다. 이번에는 나머지 네 발가락만 들어주세요. 엄지발가락은 절대 떼면 안 됩니다. 엄지발가락을 안 떼려고 하는 동작이 발의 내재근을 활성화시켜요. 이번엔 다시 엄지발가락만 들어주세요. 다시 나머지 발가락만 들어줍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선 상태에서 발가락을 벌려 볼게요. 양쪽 발가락을 벌려줄 때 가운데 세 발가락은 뜨고 양 끝에 발가락은 지면에 닿아 있어야 합니다. 이 동작을 하면서 발바닥 안쪽 아치 부분에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져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 볼게요. 잘하셨습니다. 발을 좀 풀어주세요. 발을 위아래로 늘려주면서 풀어줍니다. 이제 앉아서 발바닥을 마지막으로 풀어줄게요. 이때 발가락을 늘려주는 것이 아닌 발바닥을 잡고 늘려주세요. 아니면 계단 같은 곳에서 저 발바닥 부위만 대고 늘려주셔도 좋습니다. 몸통 쪽으로 지그시 당겨줍니다. 당기면서 호흡은 내쉬어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바쁜 시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